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영업자 대출 폭탄 돌리기 게임, 이래도 또 빚을 지겠습니까?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실 이 창업 시장에는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있지만 창업 컨설턴트 이런 창업 쪽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대출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일견 맞습니다. 요즘 대출 없이 창업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 정도도 대출 안 받고 누가 하는 거 봤냐 한번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대출은 당연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첫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빚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왜 빚을 함부로 지면 안 되는지, 이 자영업자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요,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누군가는 그걸 했을 때 그 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싸해 보이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시대적인 흐름상 지금 상황적인 이런 느낌상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확실하게 된다라는 거를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도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획한 무언가가 그 확실한 무언가로 성공하는 건 확실한데 그 언제 되는가, 되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제 되는 게 언제 되느냐, 이거를 몰라서 항상 실패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커피숍을 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5년 전에 커피숍을 기획을 하고 개인 커피숍을 오픈을 하려고 했을 때 반경 1km 안에 커피숍이 30개가 있었어요. 스타벅스, 투썸, 할리스, 달콤커피, 파스쿠치 이런 좀 커다란 커피숍뿐만이 아니라 이디야, 백다방,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이런 저가 커피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 가게들이 있을 때 저는 그 30개 매장 중에서 진짜 내 경쟁자가 누굴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략 5개로 추려지더라고요. 똑같은 커피숍 브랜드를 했어도 제 경쟁자는 5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30개 중에 5개 말고는 거의 25개는 생계형 창업자였어요. 한마디로 가게를 운영을 해서 내가 밥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계형 창업자들. 근데 그런 생계형이 아니라 사업을 해서 진짜 이 사업 소득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들, 그런 가게들이 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서부터 목표 자체가 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은 돈 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익과 손해의 중간인 0을 치자, 이거의 목표로 장사를 했습니다. 남길 필요 없어, 일단 살아남아야 돼, 여기서 운영을 해서 나온 돈을 생활비를 쓰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여윳돈을 넣어놓고 0을 목표로 장사를 했고요. 2년 동안 거짓말처럼 15개 이상의 커피숍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역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30개가 있음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공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 무모한 자영업자들이 그 무모한 브랜드들을 선택해서 바로 다음 달부터 돈을 벌어야겠어 하고 계속해서 들어왔었고요. 그 사람들은 버티기는커녕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원하는 비용들, 점포 비용,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임대료, 대출 이자,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오픈한 첫 달부터 수익을 땡겨가지고 내가 갚을 거 갚고 나 생활비 쓰고 이런 마음으로다가 마음을 먹고 입점을 계속 했던 겁니다. 정말 좀 너무 무모하고 너무 웃기지 않나요? 어느 정도 장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 같은 사람도 2년 동안은 수익이 없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익히고 승리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그 성공하는 시점이 언제 올 것인가 겸손하게 묵묵히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입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 특히 초보 창업자들, 그 어마무시한 대출을 끼고 안 그래도 고정비가 높은 사람들이 빡센 자리 들어가서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고, 그 빡센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내야 되고, 빡센 브랜드를 선택해서 로얄티에 물류 마진까지 받쳐가면서 너무 자신들이 감당할 것 마련한 다음에 자신을 거기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그게 답이 안 나오죠. 거기에서 나온 돈 가지고 이놈 떼주고 저놈 떼주고 내 생활비까지 써야 되는 건데 다 떼어주고 진짜 이 찌꺼기 남은 걸로 살아남는 이 불쌍한 자영업자분들, 장사를 한다는 거,
사업을 한다는 거, 이건 나라고 하는 불확실한 한 일반인이 성공을 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요, 그 자영업자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일 뿐인 거예요.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는 채로 일반인에서 자영업자의 신분이 바뀌는 요거에 불과한 겁니다.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선택한 사람이 잘 됐으니까 나도 그거 선택했으니까 된다고? 다른 사람이 그런 자리 들어가서 잘 되는 걸 봤으니까 나도 될 수 있다고? 자리가 좋다고 하니까 그 임대료를 써서라도 들어가면 이게 좋다고? 사람 써서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쓴 다음에 그걸 감당하면서 내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될 수 있으니까 대출이자 그렇게 많이 부담할 거 알면서도 그걸 땡겨서 하겠다고? 이런 미친 굴레로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 시작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작게 하세요. 매출이 낮게 하세요. 좋은 자리가 아니라 나쁜 자리에서 하십시오. 사람 써서 뭘 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그것을 겪으면서 실제 알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대박? 단언컨대 없습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들한테는 없어요. 혹여라도 처음서부터 대박 쳤던 초보 창업자들, 그 뒤에 그 세 번째 정말 드라마틱하게 망하는 거 많이 봤고요. 처음에 잘 안 되는 건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고 내 스스로 하나하나 내 몸으로 버텨가면서 그렇게 성공의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성공은 신기루지만 대출은 현실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이 성공을 볼모로 잡고 자신이 나락으로 진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 따라 대출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됐고, 대출 가능 금액이 높아지는 거를 보고서 그렇게 맥스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 보다 보니까 제가 좀 겁이 나서 또 노파심에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걸 부추겨서 대출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또 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내 힘으로, 내 몸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성공의 시기는 일단 자영업자 신분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 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필직이었습니다.